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팀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팀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또 그만큼 열심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려고 해서 저도 조금 더 그에 보답을 해드리고자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팀플의 목표는 항공기 설계 실습을 해보는 것이고요. 항공기 개념 설계를 실습을 해보는 것. 그래서 이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CAD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CAD를 사용하지 않고 설계를 해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CAD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CAD를 이용해서 삼면도를 여러분들이 따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CAD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 삼면도를 어떻게 따야 하는지 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이 CAD를 사용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이 설계를 저희는 항공기 개념 설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AD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나눠드렸던 파일 중에 리드미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중에서 조금 일부를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설계라는 것은 목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한, 즉 제작 가능한 사물을 실제로 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내어놓는다 라는 건데 솔직히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라서 좀 말이 그렇고 이거를 설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설명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있잖아요. 공부를 하실 때 뭐 국어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때 국어도 있을 거고 수학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영어도 있고 이런 여러 과목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무작정 책을 아무거나 가져와서 펼치고 공부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무작정 책을 가져와서 펼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공부하고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과목들에 대해서 국어는 오늘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수학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되겠다. 영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이랑 설계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은 수학을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하고 영어를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항공기를 만들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텐데 날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뭐 몸통, 동체, 몸통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이렇게 만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공부랑 똑같이 비행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는 이러한 것을 설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과목들이 있고 이 과목마다 이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항공기에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고 이러한 부품들마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 항공기에는 수없이 많은 전자장비, 엔진, 리브 등의 부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케드, 리브, 엔진 마운트, 랜딩 기어, 노즐 기어, 도살핀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무리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다 설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중에서 제가 몇 가지 항공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품들을 추려내서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팀플에서 하자고요. 그래서 설계를 해볼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너가 추려본 게 뭐냐? 라고 물으시면 이러한 것들을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쓰인 항목들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잠시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것에서 잠깐 논점을 벗어나서 제가 조금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노즈 기어, 랜딩 기어, 엔진 마운트 그리고 도살핀 이러한 것들은 모르시겠다. 네, 제가 언급한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엇인지 잠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팀플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노즈 기어와 랜딩 기어는요 항공기의 착륙 장치이거든요. 그래서 노즈 기어와 랜딩 기어 랜딩 기어는 항공기의 착륙 장치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이 착륙 장치를 그냥 랜딩 기어다 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또 항공가로서 전문 용어를 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비행기가 대충 뭐 이렇게 있는데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바퀴가 보통 여객기를 보면 이 앞쪽에도 달려 있고 여기 중간 즈음에 뭐 한 이쯤에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즈 기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비행기의 앞쪽에 달려 있는 바퀴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랜딩 기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뒤쪽에 달려 있는 바퀴를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정확히는 메인 랜딩 기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아무튼 비행기 앞쪽에 있어서 어, 비행기 앞쪽에 있어서 방향을 이리저리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노즈 기어, 그리고 이 뒷바퀴를 저희는 랜딩 기어, 메인 랜딩 기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는 저희가 이런 여객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객기를 보면 뭐 이러한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동체가 있고요. 이러한 비행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항공기 날개 밑에 보면 이렇게 엔진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엔진이 달려 있는데 정확히는 나셀이나 파일론과 이런 용어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생략을 하고, 이 모든 날개에 부착된 엔진 부분, 여기 이 엔진 부분을 뭉뚱그려서 저희는 엔진 마운트라고 부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엔진 마운트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살핀인데, 도살핀은 또 잠시 그림을 그리면 이번엔 뒤쪽이 필요하니까 뭐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항공기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도살핀이라고 하는 거는 항공기의 비행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직미익의 앞부분에 위치한 이 추가적인 이 구조물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제가 배포한 자료 중에 C130도 이 도살핀이 붙어 있어서 제작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꼬리에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 비행기의 비행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이 앞부분을 저희는 도살핀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 뭐 리브나 스파, 뭐 볼크헤드, 페어링 이러한 단어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혹은 제가 나눠드린 파일에 적혀 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그럼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 되는데, 솔직히 막막하겠죠. 네. 이제야 리브, 스파, 볼크헤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갑자기 이거를 설계를 해오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리브, 스파, 볼크헤드의 모양을 만들어 와라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적어 놨듯이 리브와 스파, 볼크헤드의 배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동체와 날개의 모양을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라, 이 동체와 날개를 어떻게 연결해서 고정을 시킬 거냐,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리브와 스파의 모양을 어떻게 잡지?
볼케드를 어떻게 모양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리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뭐 스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어디에 배치를 시킬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작년에 만든 기체 사진도 있을 텐데 그러한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한다면 충분히 여기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답을 내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1학년 분들이 갑작스레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서 설계를 하는 이 팀플을 하게 되어서 막막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만큼 또 쉽게 이러한 설계 및 제작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의뢰에 겁먹고 못하겠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또 이렇게 부딪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담이지만 작년에 제가 활동을 할 때에는 저랑 같이 대회에 참가하신 선배님들이 계신데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뭐 비행기를 설계하는 순서도 안 알려주고 뭐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물어볼 사람들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없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어, 생각을 하고 또 만들어 보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저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리브를 배치시켜 보고 노즈 기어 랜딩 기어를 만들어 보고 뭐를 해보고 해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지금의 뭐 이러한 설계 방법들 그리고 뭐 제작 노하우 뭐 그런 것들이 생긴 거거든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일단은 해보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이 적어놓은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설계를 할 때 이 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하여라. 모든 설계엔 그에 맞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 이유까지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드리는 건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실 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AD를 이용해서 삼면도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영상을 참고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항공기 개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계획을 하는 것처럼 비행기를 만들 때에도 날개는 이렇게 만들고 동체는 이렇게 만들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하니 이러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면 된다. 그리고 추가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팀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제가 이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진짜 지금 이 동영상을 이거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지금 이 동영상을 지금 87번째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래도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